경주시의 화훼농가 육성 사업으로 지역 화훼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화훼 재배 면적이 3년 전보다 10배나 늘면서 화훼 자급률도 높아졌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태풍 흰남노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와 포항의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 등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났던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포항시와 아파트 관리업체 등의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재조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 축제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가로 물든 황금 꽃길과 형형색색 물든 팔색 정원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가 있는데요. 황금정원 조성에 경주 지역 화훼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황남동 고분군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 축제. 신라를 상징하는 금관을 연출한 금관정원이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 전시장에는 황룡정원과 꽃으로 형형색색 물든 팔색정원이 들어섰습니다. 정원 가꾸기와 시민정원사 양성, 꽃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꾸 알록달록하게 되게 예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주 이런 행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기랑 구경 나오기 좋네요. 황금정원 나들이는 화훼와 도시원예, 지역 농산물이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올해 황금정원 나들이에 전시된 화훼 16,000여 본 가운데 90%를 경주 지역 농가에서 생산했습니다. 초기에 저희들이 정착할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에서 많은 지원금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시설도 확충하고 회원들도 조금씩 넓혀나가고 해서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지금 황금정원 나들이에 들어간 국화랑 모든 초하류를 저희들이 전량 납품하고 있고요. 경주시는 화훼 농가 육성 사업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 곳이었던 화훼 농가는 올해 8곳으로 늘었고 재배 면적도 0.1헥타르에서 1헥타르로 증가했습니다. 경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는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방침을 수립해 계약 재배 농가를 지정하고 재배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경주에서 생산한 화훼 약 48만 본이 경주시에 납품됐습니다. 경주시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꽃 소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꽃이 너무 많아서 저희 농가를 육성을 하고 그 소요량을 사전 발주 계약제를 통해서 농가에 사전 발주를 넣고 그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 3년에 걸쳐서 육성해 왔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경북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훼 생산 공급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통해 재배 면적을 2헥타르까지 확대하고 화훼 품종 도입과 유통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해 화훼 자급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지난 4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불은 4일 오후 5시 25분쯤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휴대전화 유리필름 제조 공장에서 났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진화에 나섰으며 5일 오전 7시 15분쯤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초기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3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태풍 흰남노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와 포항의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 등을 대폭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이 지역에 사는 납세자나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등 5만 1천여 명입니다. 대구국세청은 개인과 소규모 법인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내년으로 2월하는 한편 개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세 고지도 내년으로 석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강제 징수를 연말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가 재조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윤주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자인 AWP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의 제안에 한하진 환경부 장관은 알겠다며 재조사에 동의했습니다.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멸종위기종 1급인 사냥 서식지 파괴 등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취소됐지만 올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로 사업을 허가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취약계층도 돕는 사랑의 마음 나눔 꾸러미 행사가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LG엘로비전 영남방송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물품을 상자에 담아 장애인 시설에 전달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마음 나눔 꾸러미 전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의 방향성을 짚어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대구 교육의 완성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고 교육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육감님의 2기 교육 정책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교육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또 믿음이 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2기 교육 정책에는 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구성원 간의 소통, 막힘이 없이 잘 통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소한 오해가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고 작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차문화나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투입해 주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먼저 다 같이 네. 이러한 공동체의 생각이 함께 모아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학부모들도 이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주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이걸 정말 잘 활용하면 정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아이를 상당한 수준까지 잘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2기에는 학부모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센터의 전화나 홈페이지 그리고 챗봇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쉽게 아이를 키우고 협조를 얻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런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혁신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네, 당연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별히 이제 학과 개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학습이나 전문 교과에서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로 진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네. 통해서 아이들이 나의 꿈은 뭐고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야 되는지 1학년 때 미리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직업에 관한 생각도 바꿔주면서 좀 적극적인 직업에 대한 교육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의 교육정책 참여 쪽은 어떨까요? 보통 공공기관들이 이런 정책 제안 공모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대구시 교육청도 이런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참여 교육 정책 공모 이런 부분을 이제 2기에는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네. 일정 부분 시민 참여로 곧바로 예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조금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쉽게 수합할 수 있는 채널과 또 인터넷 창구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정책에 반영하는 속도도 네.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기 공약이행 계획 보고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식의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역에 여러 사회단체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 단체들도 뭐 예술단체들, 연극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육과 서로 연관이 되어서 학교 교육 이후에 이런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경험치도 더 확대되고 또 이런 기관들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제공해 줘야 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사회가 모두 보듬고 함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교육가족들에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를 향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모두의 힘이 합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힘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교육청도 여러분과 함께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또 항상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세심한 교육행정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천구는 이번 달 말까지 으뜸가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으뜸가게로 선정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 점포와 음식점 중 10곳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철물, 잡화, 슈퍼마켓, 꽃집 등 기타 소매업도 선정 대상으로 확대했고 총 20곳을 선정합니다. 으뜸가게 신청은 예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이 의성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제5회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를 맞아 축제 기간인 10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앞마당에서 진행합니다. 품목은 사과와 자두, 복숭아와 마늘 등 농산물과 참기름과 꿀 등 가공식품 등이며 280여 농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가을꽃 축제인 봉자 페스티벌이 오는 10일까지 열립니다. 축제 기간 구절초와 개수 부쟁이 등 주요 자생식물 4종을 비롯한 총 17종의 가을꽃이 전시되고 각종 전시와 체험,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7곳의 테마존이 운영됩니다. 봉자 페스티벌은 2019년부터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생물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 축제로 봉자는 봉화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줄임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